밤에 화장실을 두세 번씩 다녀오느라 잠이 자꾸 끊기고 아침에 일어나면 눈두덩이나 발목이 퉁퉁 부어있는 날이 많아지셨나요? 소변에 거품이 오래 남아서 이거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런 건가 하고 넘기고 계셨다면 오늘 이야기는 정말 남의 일이 아닐 수 있습니다. 사실 콩팥은 참 조용한 장기입니다. 간이 아프면 체한 느낌이라도 있고 무릎이 나쁘면 걷기라도 불편한데 콩팥은 꽤 지칠 때까지 큰 소리를 안 냅니다. 그래서 더 무섭습니다.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를 피곤해서 그렇겠지, 나이 탓이지 하고 지나치다 보면 생활이 점점 무거워지고 나중에는 관리가 훨씬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꿀이 만병통치약이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드리려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로 꿀을 어떻게 현실적으로 봐야 하는지, 어떤 분은 조심해야 하는지, 그리고 콩팥을 위해 오늘부터 실천할 수 있는 생활 습관은 무엇인지 어르신들 눈높이에서 차근차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적 없으세요? 밤에 한 번만 깨도 다음날 하루가 무겁죠. 그런데 두 번, 세 번 화장실을 다녀오고 나면 아침부터 머리는 멍하고 다리는 천근만근입니다. 더 답답한 건 겉으로 크게 아픈 데가 없어 보여서 참아야지, 나이 들면 다 그렇지 하고 버티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 생각이 콩팥이 보내는 신호를 놓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콩팥은 우리 몸의 정수기 같은 역할을 합니다. 피 속 노폐물을 걸러주고 수분과 전해질 균형을 맞추고 혈압 조절에도 관여하지요.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이 정수기가 조금씩 지치기 쉽습니다. 이때 나타날 수 있는 변화가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밤에 자주 소변이 마렵다. 아침에 얼굴이나 발목이 붓는다. 소변 거품이 유난히 오래간다. 쉽게 피곤하고 몸이 무겁다. 입맛이 떨어지고 기운이 없다. 물론 이런 증상이 있다고 모두 콩팥 문제라는 뜻은 아닙니다. 전립선, 수면장애, 당뇨, 심장질환, 염분 섭취, 약물 문제 등 다른 원인도 많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혼자 단정하지 말고 신호를 무시하지 않는 것입니다. 특히 어르신들 중에는 좋다는 음식 하나만 꾸준히 먹으면 괜찮아지겠지 하고 기대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콩팥은 한 가지 음식으로 해결되는 장기가 아닙니다. 식사, 혈당, 혈압, 수분, 약물, 수면이 함께 맞물려 움직입니다. 그렇다면 꿀은 어떨까요? 꿀에는 항산화 성분과 여러 생리활성 물질이 포함되어 있어서 실험 연구에서는 염증 반응이나 산화 스트레스를 줄이는 가능성이 보고되어 있습니다. 특히 일부 동물 실험에서는 꿀을 먹인 집단에서 신장 손상이 줄어든 결과가 있었고 감염 관리와 관련한 논의도 있습니다. 다만 이런 결과를 바로 사람의 만성 콩팥병 치료 효과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꿀은 설탕보다 무조건 안전한 약이 아닙니다. 꿀도 결국 당분이 들어있는 식품이기 때문에 당뇨가 있거나 혈당 조절이 잘 안 되는 분에게는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당이 계속 높으면 콩팥에도 좋지 않습니다. 즉, 꿀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적당량을 음식처럼 활용할 수는 있다. 그러나 콩팥병을 고치는 치료제로 보면 안 된다. 당뇨나 만성 콩팥병이 있으면 먼저 의료진과 상의해야 한다. 그럼 콩팥을 위해 진짜로 중요한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저는 3가지보다 조금 더 넉넉하게 5가지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짠 음식부터 줄이셔야 합니다. 콩팥이 약해질수록 나트륨을 처리하는 부담이 커집니다. 국물, 찌개, 젓갈, 가공식품, 햄, 소시지, 라면 같은 음식은 생각보다 몸을 쉽게 붓게 만듭니다. 나는 물을 많이 안 마시는데도 왜 붓지? 하시는 분들, 의외로 소금이 문제인 경우가 많습니다. 둘째, 혈당 관리를 놓치면 안 됩니다. 특히 당뇨가 있는 분에게 콩팥은 정말 예민합니다. 단 음료, 달달한 간식, 과한 후식 습관은 잠깐 기분은 좋아도 몸속 혈관에는 부담이 됩니다. 꿀도 예외가 아닙니다. 셋째, 혈압을 잘 살펴야 합니다. 콩팥과 혈압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습니다. 혈압이 높으면
콩팥의 미세한 혈관이 지치기 쉽고 콩팥 기능이 떨어지면 다시 혈압 관리가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혈압을 재는 습관이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넷째, 좋은 음식보다 내 몸에 맞는 식사가 먼저입니다. 어떤 분은 칼륨을 조절해야 하고, 어떤 분은 단백질 양을 조절해야 하고, 어떤 분은 수분 섭취도 개별 조정이 필요합니다. 남이 좋다던 건강식이 내게는 안 맞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다섯째, 감염과 약물 사용에도 주의해야 합니다. 콩팥이 약한 분은 감염이 생기면 상태가 쉽게 흔들릴 수 있고 진통소염제 같은 약도 경우에 따라 콩팥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건강식품을 새로 시작할 때도 반드시 복용약과 함께 점검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꿀은 어디쯤 둘 수 있을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주인공이 아니라 조연입니다. 생활습관 관리가 중심이고 꿀은 몸 상태에 따라 소량 활용을 검토할 수 있는 식품 정도로 보시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그리고 꼭 기억하셔야 할 금기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돌이 지나지 않은 아기에게는 꿀을 먹이면 안 됩니다. 꿀에는 보툴린 음균 포자가 있을 수 있어 1세 미만 영아에게는 위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오늘부터 집에서 뭘 하면 좋을까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딱 4가지만 해보세요. 1. 아침에 일어나면 먼저 몸 상태를 살핍니다. 얼굴 붓기, 발목 붓기, 소변 변화, 밤중 화장실 횟수를 간단히 메모해두세요. 몸의 변화를 알아차리는 것이 관리의 시작입니다. 2. 일주일만 국물 절반 줄이기를 해보세요. 찌개 국물, 라면, 국물, 짠 반찬을 줄이면 붓기와 갈증 패턴이 달라지는 분들이 많습니다. 싱겁게 먹는 습관은 콩팥과 혈압에 모두 도움이 됩니다. 3. 단 것은 무조건 금지보다 횟수 줄이기로 접근하세요. 믹스커피, 달달한 빵, 과자, 설탕 들어간 음료를 먼저 줄이고 꿀을 드시더라도 아주 소량만 음식처럼 활용하세요. 당뇨가 있으면 반드시 혈당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4. 증상이 계속되면 검사로 확인하세요. 소변 검사, 크레아티닌, EGFR, 단백뇨 확인은 추측보다 훨씬 정확합니다. 건강은 느낌이 아니라 확인이 필요할 때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밤에 화장실을 자주 가는 68세 어르신이 국물 섭취를 줄이고 저녁 늦은 시간 단 음료를 끊고 혈압과 혈당을 함께 관리했더니 수면의 질이 먼저 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처럼 몸은 거창한 보약보다 기본 습관에 더 솔직하게 반응합니다. 여러분, 나이가 든다고 해서 몸이 보내는 신호를 포기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건 겁먹는 것이 아니라 작은 변화를 빨리 알아차리고 무리한 민간요법 대신 검증된 생활관리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꿀 한 숟가락이 누군가에게는 달콤한 음식일 수는 있어도 그 자체가 치료제가 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짠 음식 줄이기, 혈당혈압 관리, 몸의 신호 기록하기, 필요할 때 검사받기, 이 4가지만 실천해도 콩팥은 분명히 덜 힘들어집니다. 몸은 늦었다고 생각한 날부터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 저녁 식탁에서 국물 한 숟갈 덜 드시는 것, 그게 바로 건강한 노후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이런 건강 이야기를 어르신 눈높이에서 쉽고 따뜻하게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편안한 잠과 가벼운 아침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